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목 자체가 좀 기분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변명의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명 인사들,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건 거의 간첩스럽다고 봅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 불안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핵무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술핵이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본능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간첩스러운 유명 인사들, 저명 인사들이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해서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오늘 이런 도발적인 제목, 다시 말하자면 자체 핵무장은 간첩 선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특히 확장 억제에 대해 백모 같은 글로벌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이뤘다고 보지만 민주당, 좌파, 국뽕 관점이 협소한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폰만 잡고 다녔다, 이렇게 비난하는 중입니다. 극과 극이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 또 있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런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혹은 비난하는 사람들 혹은 헐뜯는 사람들은 결국 뭐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식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암시하고 있는 혹은 명시하고 있는 기대가 과연 뭡니까? 한 30년 동안 진행됐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전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특히 이제 월성 원전이 문제가 되고 플루토늄 추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술핵 재배치 혹은 거기에 내포된 핵 공유 협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상당히 국제적인 긴장이 높아지니까 혹은 또 북한의 핵 여기 가능성 확대가 되니까 자체 핵무장 길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오로지 무슨 핵무장이 목적인 듯한 그런 선동도 있고 여론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보죠. 이야기해보죠.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백모 선생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이 그거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 혹은 헐뜯는 자들의 내세우는 거는 세 포인트. 하나는 예. 야, 거기 갔으면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정도는 따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두 번째는 전술핵 배치와 공유 정도는 해와야 됐은 거 아니냐. 예. 더 나가서 자체 핵무장도 좀 대충 내락을 받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룬 게 없다라고 거품을 물고, 이런 좌파들에 맞춰서 국뽕들, 유튜버들도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사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얼핏 생각하기에 이거 참 해와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이게 내막을 보면 조금 달라요. 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죠. 네, 이 플루토늄을 이제 회수해서 이 재처리한다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일본이 이게 되고 있는데, 저기 중앙에 보면은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원전이죠. 원전서부터 시작해 보죠. 원전에서 이제 사용 후 연료가 나오면 그걸 재처리 공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플루토늄을 회수해서 다시 연료봉 제조 공장으로 보내고, 거기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양쪽이 회수가 되는데, 회수된 우라늄은 이제 연료봉 제조의 전 단계 기체화 공장으로 보냅니다. 우라늄 기체화 공장.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준위 방사 물질은 폐기장으로 보내고, 그렇게 세 군데로 보내는 거죠. 재처리 공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라늄 기체화 공장에서는 우라늄을 기체화시켜야 그 다음에 그걸 원심분리로, 기체 상태에서 원심분리해서 그걸 농축을 하거든요. 농축 공장으로 기체를 보내면 거기서 농축이 되고, 농축이 된 건 다시 불소를 제거해서 고체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체화되고 나면은 그거를 연료봉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도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신기술을 개발을 해왔어요. 한 15, 16년 동안.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까지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개발비만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를
다시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죠. 그래서 폐기 물량을 2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패장 문제가 해결도 되죠. 예, 예.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제 원자력 협정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예. 이건 필요하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네.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지금 네. 나토에서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거 때마다 왈가왈부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유럽 나토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예, 이제 그게 뭐 나토식 핵공유도 못해왔지 않냐. 윤석열이는 노래만 부르고 너희는 저기 뭐야 맨날 막걸리 처먹고서 뭐 폭탄주 처먹고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쏘다니는 그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비판을 하는데 비판은 오죠. 어딨어? 내용은 봐야죠, 근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나토식 핵공유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토 핵공유는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의 가오,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외교 노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복잡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2차 대전 때, 제1차 대전도 자기들끼리 잡아 죽인 거고, 제2차 대전 때 자기들이 문명국가라는 애들이 문명적 공장을 만들어서 인간을 도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방관했다고. 그렇죠. 프랑스에서 유대인 잡아다가 보내줬어. 그렇죠. 그 유대인, 서유럽 국가 중에 유대인 잡아서 안 보내준 대표적인 국가는 덴마크예요. 폼나고 낭만적인 프랑스가 흑역사가 많습니다. 흑역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배 꼬여 있다고 마음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지 맘대로 유럽에서 핵을 터뜨린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우리 핵 공유하는 거야. 공유야, 공유. 그래가지고 이걸 외교 노름으로 펼친 거라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핵무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세 개가 갖고 있고 지 맘대로 써. 그렇죠. 예. 지가 까겠다면 까는 거야. 그렇죠. 어떤 그 다음에 일이든지 공유된 핵은 다 미국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제 그, 비핵 속. 예, 미국의 전술 핵들인데, 미국의 전술 핵들인데, 이게 이제 최신은 B61, 12,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까지 갔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건 B61, 3, 4, 옛날 모델이에요. 예, 예. 3 혹은 4. 예,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나토의 핵 기획 그룹, NPG라는 데서 예, 예. 이제 30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31개 국가 사용합시다, 맙시다, 사용합시다. 백악산으로 맙시다 해서 가겠네요. 이제 네. 외교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론은 그래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사용합시다 하잖아. 그러면 사용하냐? 아니야. 오야 맘이야. 그렇죠. 미국 맘이야. 나 미국이 사용하자라고 해야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참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일종의 외교 노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렇게 사용하기로 하면 핵무기 투하 능력이 있는 전투기에 싣고 나가서 이걸 떨어뜨리는데 이 전술핵을. 여기서 이제 유럽 국가들 체면을 살려준답시고 독일 비행기에도 핵무기 투하 능력 주고 뭐 프랑스 비행기도 주고 뭐 저기 이탈리아 비행기도 주고 이렇게 다 나라별로 핵무기 투하 능력이 있는 비행기 1723번 가능합니다. 네, 그거 뭐 비행기 2256번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배정을 해놨어요. 그 Nuclear Capable Aircraft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서 이제 여기 또 비행기의 기종이 뭐냐? 주로 이제 미국산 공군기예요. 예. F-15E, F-16CD, F-35A, B-2. 그런데 이제 얘들 중에 이제 이 비행기들 중에 핵무기 투하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미리 지정된 애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번호표를 주는 거야. 이게 그 완전히 황당한 외교 노름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죠. 예, 그러니까 더 웃겨. 그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게 뭐냐면은 50년 전에 나와서 말이죠. 다 걷어낸 비행기들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비행기. 이게 뭐냐면 토네이도거든요. 유럽 전투기. 그렇죠. 2019년에 걷어냈는데 세상에 토네이도가 우리로 치면 FA-50급이야. 토네이도에 FA-50보다 못하지. 50년대. 여기 1970년대에 나온 비행기인데 이게 화면 보세요. 화면 완전히 이건 뭐 저기 뭐야 박물관에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다니까. 그렇게.
박물관에 있는 뭐 예. 여기에도 핵무기 투하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제 비행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제 비행기를 대표해서 핵무기 투하 능력을 가져야죠. 이런 외교 게임이에요. 완전히 외교 게임이에요. 우리 체리하고 몇 군데 있대 보니까. 참, 그 미국이 유럽에 핵을 100개를 전술핵을 배치했거든요. 예. 나라는 5개 나라예요. 예. 독일, 이탈리, 터키는 제가 기억이 나고 나머지 2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 총 몇 개죠? 한 13개인가 뭐 기지가. 아니에요. 기지가 아니에요. 기지까지 해서 5개 나라, 기지는 6개. 6개. 예, 6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기지가 2개야. 2개. 예. 다른 데도 좀 있었는데 다른 데는 걷어들였어요. 하긴 그러니까 뭐 6개 기지에 5개국 6개 기지에 이 공중 투하 전술핵이 보관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빼고 독일은 뭐 전폐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구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 독일 있고 이탈리아 있고 터키 있는 건 기억이 나. 나머지 2개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자, 이게 하여튼 그렇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유럽식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배치 그 네. 공유입니다. 핵 공유입니다. 네네. 사실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들여다 놓으면 골로 가죠. 지금 뭐 네. 북한에 대한 판단, 또 여차하면 중국에 대한 판단, 30초 네. 1분 안에 해야 될 그런 네. 긴박한 상황이 전제가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식으로 외교 노름하다가 외교 노름하다가, 하다가는 이미 다 아무리 무슨 뭐 통일교 안 같은 되는 거예요. 예. 고물 비행기든 최신 조사 F-35 우리 같으면 랩터든, 웅비에 싣고 나가라고. 그렇죠. 한국 비행기도 떨어뜨려야죠. 웅비. 그러니까 이건 난센스죠.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 비행기. 이거 여러분들 좀 안 속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어떤 개념이나 수사나 그다음에 실제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국제 정치적인 이유란 것 때문에 네. 이 괴리가 많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전술핵에 그러면은 특히 미국의 경우 지상핵이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제 예. 전술핵 얘기는 이제 좀 길어지니까 예.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술핵 재배치, 뭐, 이름은 근사하죠. 네. 이름은 근사한데, 일단 미국의 지상 전술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전술핵은 비행기 투하 전술핵이고요. 예. 요즘 이게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고도로 발달을 해서 B-6112 지중으로 파고들어서 터지는 그것까지 발달을 했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F-15E, F-16CD, F-35A, B2에서 이게 지금 투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급하면 항공모함에서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함재기로 대표적인 함재기로 F-A-18 슈퍼호넷, F-35C 함재기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급하면은 그렇게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클린턴 때에 1994년 미국의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 핵 전략을 담은 문건 NPR, 예, NPR에서 항공모함으로부터 전술핵을 전부 걷어냈어요. 예. 그러나 미국이 정말 중국을 잡으려면은 열받아 버리면은 항공모함에 전술핵을 두고 함재기가 전술핵을 갖고 날아오르는 수가 있다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중국이 아마 기겁하겠죠. 그게 뭐 어떤 근거가 그 사실은 이제 중국 문제가 다시 이제 독립해서 네. 들어오니까 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라서. 무시무시한 예. 얘기죠. 예. 야, 백모 네가 뭔데 말이야. 미국에서 1994년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항공모함으로부터 다 걷어낸 건데 예. 그거 언제든지 다시 깔 수 있다라고 네가 그런 소리 어떻게 저질러? 근거가 있어요. 예. 미국의 이제 그 행정적으로 예. 어떤 플랫폼에 어떤 핵폭탄을 탑재하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행정기구가 어디냐면 NNSA, 그러니까 국가핵안보관리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이라는 데입니다. 예. 여기에 그 문건을 보면 예.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저기 2019년 문건이에요. 예. 얼마 되지도 않아서 3년 전, 3년 그렇죠. 반 전인데 2019년 문건에 보면
함재기인 FA-18F에 FA-18F 모델에 B-6110이 최신 전술핵 투하 능력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B-6112가 나오면서 예. 이제 어디에다 아니요 B-6112가 나오면서 어디에다가 얘를 투하 능력을 줄 것인가 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이게 보면은 B2와 B15, B16 그다음에 PA200에는 이제 이 능력을 준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미 F-35는 됐어요. 예. 그동안에 그렇죠. F-35와 F-15 지금 F-35. F-15 F-15가 먼저 갔어. 제일 먼저 갔고. 제일 먼저 갔어. F-15랑 F-16이. 그다음에 이제 F-35가 갔어요. 그다음에 B-21 이번에 이제 새 비행기 나오잖아. 레이더. 그 그 가오리 같이 그렇죠. 생긴 거. 그거에 준다.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FA-18이. 이게 이제 말하는 함재기죠. 함재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전술핵을 비치를 하고 함재기가 싣고 날아오르게 하겠다라고 여기다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21년에 말하자면 FA-18 문항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F-35A라고 안 했고 F-35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F-35A, F-35B, F-35C 다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그 논리라고. F-35C가 또 함재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게 슬그머니 2년 후에 없어져 버렸어. 2021년 자료에선 FA-18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술핵 재비쳐 그리면 통상의 사람들은 고정된 지상 배치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미국은 다 빼야 된답니다. 미국은 이제 지상 배치가 우리가 전술핵을 전부 비행기 갖고 날아. 어쨌든 배치를 재배치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구술을 하든 간에 지상 배치는 없는데 지상 전술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상당히 무지하게 공중 투하 폭탄만 있는 거예요. 폭탄만 있는. 그러면 이제 비행장에 둔다는 소리예요. 비행장에 비행기를 둔다는 이야기. 비행장에 비행기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포탄을 거기에 특수한 창고를 짓고 거기 포탄을 거기에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비행장 안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게임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되면은 한국에 이제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하면은 오산이나 군산기지나 미공군, 오산 군산 미공군 기지가 말하자면은 후보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오산이나 군산이 중국에서 불과 500km야. 그렇죠. 예, 중국에서 불과 500km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취약하고 그리고 또 실효성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비행기로 뜨니까 예를 들어서 �괌에서 평양까지가 3,000km가 좀 넘어요. 그렇죠. 3,400km 되는데 괌에서 그래봐야 그냥 음속 2짝 저짝으로 날아도 아음속 천음속이거나 음속 1 잠깐 돌파한 걸로 날아도 이게 3시간이면 와. 그렇죠. 아끼는 시간이라는 게 2시간 반밖에 못 아끼는 거예요. 2시간 반 2시간 50분밖에. 근데 이미 이걸 떨어뜨릴 정도의 얘기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기미가 있고 이러면은 2-3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거기다가 그래도 시간이 급해 그러면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냐면 한국의 전술핵을 둘 게 아니라 미국한테 이걸 주장해야 돼요. 항모하람이 항모의 전술핵 두고 그 항모를 한반도 근처에 갖다 놔. 그러면 2시간 조작. 그러면 진짜 미국이 기겁하죠. 중국이. 아니요, 미국이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이 중국 구타 사건이라서 미국이 이런 점잖아서 이거 중국 구타 잘 안 하려고 그러도 이거면 중국을 완전히 작살내는 얘기가 돼서 미국이 야 이건 진짜 중국 너무 자극하는 건데라고 해서 미국이 상당히 조심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요구를 해야 돼. 야 미국 너희 나와서 중국이랑 맞짱 떠 임마. 우리만 맞짱 뜨고 있냐? 너희 항모에 전술핵 싣고 항모에서 뜨는 FA-18과도 옛날에 문서에 박았었잖아 임마. F-35C 거기에다가 전술핵 권한 부여해. 그리고 그 항모를 한반도 인근에 갖다 놔. 그렇죠.
로널드 레이건 어차피 서태평양에 있으니까 그렇죠. 니미츠랑 몇 개 산선호계 항모전단에 그거 부여해서 여기서 항상 뱅뱅 돌게 해. 왜 우리만 중국의 맨 앞에서 매를 맞고 있는 거야? 너희도 와서 같이 중국에다가 칼날도 들이대봐 한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야 스마트하다. 그 예, 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미국의 거예요. 국가해관부관리청 NNSA 교범에 네. 그것도 이제 없애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고들어야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 한국에 말하자면은 네. 비행기로 실어놓은 투하하는 전술핵을 뭐 전술핵 재배치라고 붙여진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 한국이 정말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우리가 무려 문재인 보유국이야. 이재명 보유국이야. 더불어 중국당 보유국이에요. 선거 한번 제대로 딱 치르면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중국을 섬기며 살 수 있어. 이게 여기 또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모 형제 신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 오산 군산 미 공군기지에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이제 종중 농성의 성지가 되고 저 거기 가서 마이크 잡을 거예요. 싸다고 비교도 안 되겠네. 마이크 잡을 거 그때는 저도 이제 그때는 인생 경로를 바꿔서 출세했거든요. 궁금하게. 예, 전술핵 배치 주장하는 자칭 보수 우파 지도자 중 이 성주 사드기지 좌파 농성장에 가서 맞불 농성 해본 사람 있나 하룻밤이라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욕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이 나오는 거야. 그러고서 어떻게 전술핵 배치 주장을 하냐. 그래 말이야. 네가 성주에 가서 사드기지 그 길 뚫는 거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냐. 그래 몸싸움하고 감옥 좀 가고 무슨 폭행죄, 모욕죄로 좀 나같이 좀 나는 공무집행 방해 특수치상이야. 최저형량 3년. 그걸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고 살아라. 좀 교도소 담장이를 뛰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술핵 배치하자라 그러면 최소한 머리는 나쁘지만 진정성은 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걸 안 하고서 뒷방 물림에 앉아서 전술핵 배치하세요. 윤석열이는 미국 가서 전술핵도 못 따오나 이따오 개소리를 하니까 저거는 머리도 나쁘고 진정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드 배치 반대할 때 원불교가 저 종단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말고 평화. 말이 되나? 경상도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원불교는 북한 평양과 베이징이 운영하는 종교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언제 원불교가 매각했나 보다. 북한과 평양의 조인트 벤처로 지분 매각. 죄송합니다. 원불교 혹시 뭐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출연시켜 놓고 제가 원불교가 왜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나. 이유로 들어봐야죠.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저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저도. 어떻게 종교가 저렇게까지 간첩스러울 수 있냐. 원불교라고 쓰고 간첩 작전사령부라고 읽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좀 원불교 좀 해명 좀 해보게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자체 핵무장 주장은 이제 자살골이라는 게 제가 해온 주장이에요. 이제 네. 전술핵은 얘기 끝난 거야. 저 박사님. 예. 나도 정광훈 목사 흉내 좀 내시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난 저 목사가 연설할 때마다 그 말할 때마다 죄가 없나? 저 동의 안 하는데요. 이 말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그러면 자, 조 박사님도 동의하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좀 대보세요. 그러니까 이 저명 인사들 중에서 핵무장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네. 특히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이건 사실은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실은 선동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국민의 심리를 착취하는 거지. 그렇지. 저는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과 다름없다고 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은 우선 바로 직설로 물어야 될 게 당신이 북한과 같은 생활 혹은 원시로 돌아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글로벌 시장을 떠날 수 있냐. 떠날 수 있느냐. 갈라파고스로 살 수 있냐, 한국이. 아니 뭐 농업 그거든. 자 그러면은 결국은 NPT를 우리가 지금 탈퇴한다라고 하는 거는 집단 자살입니다. 이거 그렇죠. 내 국제정치의 그 핵의 네. 비확산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네. 이거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그 핵무장하자라고 하는 거는 선동이고 네. 집단 자살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간첩과 다름없어. 간첩이든 아니든. 아니든. 그러니까 태영호 씨 당신은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과 다름없는 사람이야. 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자, 제가 태영호 씨가 전 간첩인지 아닌지 몰라. 데려다가 취조를 안 해봤어. 내가 옛날에 가서 칠성판에 누워서 물 먹고 잠 재우고 하는 그런 식의 취조를 한번 해보면 태영호 씨부터 진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이제 세상에 좋아져서 그 같은 인권 유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상상도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자체 핵 보유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건 이제 고도의 국제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스스로 우리가 핵을 가졌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NCND죠. 너희들 편한 대로 생각하라. 우리는 샷다마우스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전혀 달라. 북한은 나 핵 가지고 있어. 전부 다 조져버릴 거야. 지구를 멸망시킬 거야. 이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얘기가 없죠. SBM을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특징. 첫 번째. 예. 그러니까 남들 추정만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유태인들은 뭐 역사적인 이유 뭐 때문에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감각은 많은 국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그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이유. 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옆에는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심각한 이 문제가 있는 체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계 대전급 그 흉악 국가들이 없어요. 흉악 국가들이 없어. 흉악 국가들이 없어요. 괴물들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보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한국은요. 이거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세계 대전 나는 지역이거든. 핵전거리죠. 예. 그래서 좀 다른 거지 민감도가. 민감도가 많이 다르죠. 예. 자 그럼 또 이제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 또 이런 말해.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인도 파키스탄을 보십시오. 핵 가지고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요. 자, 그리고 국제 정치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가 있고 지역적인 영향으로 한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국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제한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이 케이스입니다. 인도가 먼저 사고를 쳤죠.